네,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어, 지난 한 2년, 3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야,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야, 돈 생기면 그냥 사. 어차피 우상향인데, 뭐, 굳이 그럴 거 있어. 어차피 너가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빨리 사는 게 남는 장사야. 대출 안 받으면 바보야. 이런 말들이 정말 팽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면서 꼭 들어가는 얘기가 있죠. 야, 강남대로 뭐 청담대로 도산대로 뭐 청담동 막 압구정동 막 이런데, 야, 그런 데는 무조건 사는 거야. 그거는 안전자산이야. 안 떨어져. 야, 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사실 뭐 약간 제 반성이기도 하고 자기 고백 같은 거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는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장이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장이 나빠진 게 한동안 지속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한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말이 한동안이지 한 3, 4년 이상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어쨌든 제 믿음과 신념과 생각이 솔직히 고백하면 틀렸었거든요. 저도 돈 생기면 그냥 사면 돈 버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비로소 아는데, 야, 근데 생각해봤어요. 야, 그러면 왜 조성우 너는 그거를 옛날에는 생각을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누구라도 조금만 시간, 10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야, 무조건 사면 오르니까 또는 사야지 돈을 벌어 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생각을 제가 정말 못했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거를 공유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B 건물이거든요. 가수 B랑 김태희가 6대4로 갖고 있는, 공유지분 6대4로 갖고 있는 건물이 이거예요. 이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린 취지가, 야, 이거 B는 잘못 샀다. 그리고 B가 뭐 1,400억에 팔라고 내놨다고 했지만, 이거 어느 누가 사겠느냐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B가 뭐 매각을 철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건물을 B한테 판 사람이 정말 정말 투자의 대가인 사람이 이 건물을 B한테 뭐 나이 들어서 상속세 때문에 판 것도 아니야, 뭐 내일 모레 죽으니까 판 것도 아니야, 빚이 쪼들려서 판 것도 아니야, 아무 팔 이유가 없는데 단지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B한테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 영상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 사례를 가지고, 야, 강남대로 한복판, 청담동 도산대로 이런 데는 사면 무조건 돈이 되고, 사면 오르니까 돈 생기면 사라. 어차피 우상향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출받아서 우르르 몰려가서 샀단 말이에요. 작년 2년 동안.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세월도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3, 4개월 지났어요. 올해 상반기,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요. 불과 한 뭐 5,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줄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시장이 바뀌고 나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였고, 그 생각이 왜 잘못된 거였는지를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10분만 투자하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 10분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러면 야, 그 10분 생각이 뭔데? 왜 이거 1급지 같은 경우도 돈 생기면은 바로 어차피 우상향인데 왜 사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요, 보시면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미리.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보면 이 건물을, 아까 보여드린 이 건물 있죠? 아까 보여드린 이 건물, 이 B가 산 건물, 이 건물을 B가 샀을 때랑 안 샀을 때랑 비교해 보자고요. 결국은 이 건물을, 야, 도산대로 한복판, 강남대로 한복판에 무조건 건물이든 아파트든 사면 우상향이니까 대출 받아서 사는 거야, 대출 안 받아서 사는 건 바보야 라는 말이 맞다면, B가 이 건물을 샀을 때랑 안 샀을 때를 비교해서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아무 데나 사면 돈 번다면서요. 그러니까 B는 21년 6월 11일 날 샀잖아요. 그러니까 샀을 때의 B의 재산 상태랑 사지 않았을 때의 B의 재산 상태, 이 건물로 인한 을 비교해 봐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야, 돈 생기면 그냥 사. 뭐 돈생강사, 뭐 강남대로 이런데 강남 불패야, 뭐 사야 돼 라는 말을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B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4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됐고요.
그러면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샀어. 안 샀을 때 아니야. B가 샀어. B가 작년 6월 11일 날 샀을 때 B의 이 건물로 인한 재산 상태, 삼형 빌딩으로 인한 재산 상태는 이래요. 60만 원 곱하기 480 이게 뭐냐면 B가 480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요즘 금리가 1억당 60만 원 내야 돼요. 원리금까지 해서 60만 원 나가거든요. 60만 원 곱하기 480 더하기 또 B는 450억이 자기 자본이었어요. 자기 갖고 있던 돈. 이거 막 B가 청담동 빌딩 막 옛날에 79억에 어려울 때 사가지고 그거 막 리모델링 해갖고 건축해갖고 팔아가지고 번 돈이란 말이에요. 450억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걸 안 샀어 봐.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또 1억에 50만 원 받아요. 빌린 거는 1억에 60만 원. 은행한테 빌린 거는 1억에 60만 원. 은행한테 빌려준 거는 1억에 50만 원. 요 10만 원 가지고 은행이 먹고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은행도 장사니까. 450만 원을 B가 만약에 이 빌딩 안 샀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300만 원은 관리인.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당연히 공짜로 일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기 경비 아저씨가 있다고요. 여기 경비 아저씨가 다 막 노숙자들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런 데들 다 막고 그런다면 경비 아저씨가 있단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 월급 300만 원 줘야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경비 아저씨 월급 300만 원. 그리고 이 1000만 원은 재산세. 매달 1000만 원 재산세. 그러면 B는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5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이 원래 같으면 안 나가도 되는, 안 샀으면 안 나가도 되는 돈, 이 돈에다가 대출 빌린 거에다가 원래 같았으면은 들어올 돈, 안 샀으면 들어올 돈 더하기 이 빌딩 안 샀으면 안 나가도 될 돈, 이 빌딩 안 샀으면 안 나가도 될 돈, 이 재산세 다 더하니까 5억 2600만 원이 B는 손해예요. 이 빌딩을 삼으로써. 그 대신에 빌딩 사면 월세 받잖아요. 그 이득도 한번 따져볼게요. 이득 얼마예요? 이득은 B가 2억 원을 받아요. 여기서 월세가 2억 나오는데 매달. 근데 임대소득세가 한 5천만 원 나와요. 왜냐면은 B랑 김태희가 대충 계산하기 쉽게 5대5라고 계산하면 김태희 1억, B 1억인데 한 반칙 비용 처리하고 그럼 5천 이잖아요. B가 뭐 당연히 합산과세 되니까 뭐 소득이 한 반 정도 날라간다고 봐야 돼요. 세금으로. 그러면 B도 2,500만 원, 김태희도 2,500만 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 나가는데 물론 김태희는 유한회사예요. 뭐더라? 무슨 프레스티지 투 에셋이라는 유한회사를 김태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인세를 내니까 법인세 비율은 조금 싸요. 22%예요. 그러니까 B가 더 많이 낼 거예요. 세금을. 그래도 어쨌든 대충 한 4, 5천만 원 나가요. 그러면 B는 1년에 1억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가는 거 얼마예요? 나가는 건 5억 2,600이죠. 근데 이 빌딩을 갖고 있음으로써 손해본 거.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거랑 안 나가도 될 게 나가는 거 다 더하면 5억 2,600이야. 근데 이 빌딩을 갖고 있음으로써 이득되는 거 1억 5천이야. 그럼 5억 2,600에서 1억 5천을 빼면 대충 한 3억 7천만 원 나오잖아요. B는 한 달에 3억 7천만 원씩 지금 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상향하는 게 야 돈생 강사 무조건 사. 야 강남에 사야지 왜 안 사? 뭐 하고 있어? 라는 말이 맞다면 B가 한 3억 7천만 원씩 지금 꼴고 있는데 그래도 이득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득이 나오려면 어쨌든 3억 7천만 원 이상 어쨌든 이게 올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줘야 되는데 근데 진짜 후덜덜하죠. 한 달에 3억 7천만 원씩 지금 B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샀다는 이유로 샀을 때랑 안 샀을 때 재산 상태가 한 달에 3억 7천만 원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무조건 사. 강남 불패야. 무조건 사. 라는 말이 맞으려면은 B는 이득이 나야 되는데 3억 7천만 원씩 손해가 지금 나고 있고 그러면 한 달에 3억 7천만 원 이상 올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빌딩은 되게 무서운 빌딩이에요. 여러분 저도 계산해보니까 놀라운데 한 달에 3억 7천만 원 이상 올라야 돼요. 그러면 1년에 30억씩 올라야 되는 거야. 최소. 그래야 똔똔이야. 1년에 30억씩 올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년이면 300억이 올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10년에 한 300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구정 이거 판 사람이 슈퍼겜이라고 해서 전경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거를 600억에 샀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900억에 팔아먹었거든요. B한테 920억에. 딱 10년 만에 300억 넘게 받고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1년에 30억이고 한 달에 한 3억씩 오른 거야 이 빌딩이. 근데 그만큼 B가 여기다 꼬라박는 한 달에 꼬라박는 게 3억이에요. 3억. 근데 그게 3억이긴 한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B 입장에서는 꼬라박는 돈이 훨씬 늘어난 거죠. 옛날에는
450억 막말로 넣어도, 자기 자본 넣어도 50만원씩 손해보는 건 아니었다고. 한 30만원만, 1억당 30만원만 손해봤다고. 그리고 이자도 한 1억당 한 30만원밖에 안 냈다고요. 그러니까는 꼬라박는 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경래라는 사람은 꼬라박는 거는 작아. 그러니까 한 달에 꼬라박는 거는 뭐 한 1억밖에 안 꼬라박았어. 근데 한 달에 3억씩 벌어 제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300억을, 10년에 300억을 번 거잖아요. 10년에 300억이면 1년에면은 30억이니까 한 달에 대충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1억 꼬라박고 3억씩 벌었는데 B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꼬라박기는 3억 7천 꼬라박고 버는 거는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빠졌어. 이거 한 700억밖에 안 해요. 지금은 920억에서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지금 팔면 손실을 확정짓는 거. 그러니까 팔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1,400억에 팔라고 하니까 지금 920억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1,400억에 팔립니까?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고. 그러면 B가 똔똔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 보시면 지금 2008년에서 B가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샀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좀 가려졌는데 이럴 때 좀 가슴 아프네요. 네, 그거 뭐 보일 거 보이니까 여기서 지금 B가 샀단 말이에요. B가 산 거예요. 근데 한번 옛날 걸 가지고 생각해보자고. 2008년에 샀는데 쭉 내려와. 쭉 내려왔다가 이 금액이 되려면 이쯤 와야 돼. 이쯤. 그쵸? 그럼 이게 언제예요? 2016년, 2017년도라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꼭지 잡은 사람은 10년이 있어야 똔똔 된다고. 10년이 있어야 B는 920억을 회복을 할 거예요. 뭐가? 이 건물이. 그러면 B는 920억을 갖고 있어. 난 아니야. 안 떨어졌어. 막 지금 자기 위로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안 떨어졌어. 나 920억이야. 그럼 실제로 그게 지금 막 떨어졌어. 그래서 안 팔면 그만이지. 나 안 팔면 그만이지. 야, 안 팔면 손실 확정 아닌데. 나 존버. 야, 버텨. 열라 버텨. 존버야. 난 존버야. 좋은데 3억씩 꼬라박으면서 존버해요. 지금. 한 달에 3억 7천 꼬라박으면서 지금 존버해요. 그러니까 말이 존버지 그게 막 피눈물 나는 존버란 말이야. 계속 막 얻어맞으면서 존버해. 그래서 아까 보세요. 거의 10년 있어야지 그 가격 됐잖아요. 꼭지에서 잡으면. 그럼 지금 21년 한 2030년 돼서 다시 됐어. 920억이 됐어. 야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이제부터는 다시 내 거다. 그러면 꼬라박은 돈이 한 달에 1년에 30억이야. 최소. 10년 꼬라박았어. 300억을 꼬라박고 또 다시 920억이야. 그럼 그게 920억이 다시 920억. 이제부터 가자. 이제 가자야. 2030년에 가자. 그게 가자야. 320억은 어떡할, 나 300억은 어떡할 거야. 10년 동안 꼬라박은 거. 그거 털리고 가자. 그게 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2030년에 사지. 2021년에 사지 말고 그냥 2030년에 사지. 그러면 300억 꼬라박지 않고 300억 다 내 거잖아. 300억 다 내 거고 그때 사면 다시 가자잖아. 그러면 300억은 다 어디 간 거냐고. 그러니까 B는 300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300억이 내가 그때 2030년에 내가 920억이 됐어. 그럼 야 지금부터 버는 건 내가 버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뭐 지금이랑 똔똔인데 지금까지 꼬라박은 300억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받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0억에 대해서는 그냥 공중분해 된 거잖아요. 그냥 존버할 때 들어간 피눈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맞냐? 그거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무조건 강남대로에다가 돈 생겨서 동생강사 돈 생기면 그냥 사 라고 하면 그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대출 안 받으면 바보야 라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사면은 300억 꼬라박는데 차라리 2031년에 사면은 300억도 다 내 거고 꼬라박은 것도 없고 300억 맛있게 쓰던 뭐 또 뭐 놀러 다니든 뭐 아니면 은행 이자를 받든 어차피 300억 나한테 생기고 똑같이 920억에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돈 생기면 그냥 사야 돼요? 타이밍에 따라서 1급지면은 무조건 돈 생기면 아무 때나 들어가야 돼요? 그냥 쌓아놓으면 우상향이니까 이득이에요? 아니잖아요.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지배했고 앞으로 지배할 여러분들도 지배했을 수도 있고
1급지 뭐 강남, 한복판, 청담동, 도산대로 뭐 어디 뭐 돈 생기면 그냥 살아 묻어라. 그렇지 않다. 15분인데 요 정도 글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B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B가 좀 팬시하니까 제가 이 얘기한 거고 이거는 여러분 아파트도 똑같아요. 하다못해 서울 아파트 뭐 작은 아파트 뭐 마포에 있는 아파트 동탄에 있는 아파트 어느 아파트 다 마찬가지고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갭을 끼고 사면은 이 전세금만큼 내가 은행에서 이자 받아야 되는데 그 못 받으니까 기회비용인 거고 또 갭 말고 나머지 그 갭금 있잖아요. 내 돈 투자금. 그 투자금도 내가 딴 데 넣어놓으면 이자 받는데 이자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난 거고 그럼 내가 또 재산세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파트를 삼으로써 꼬라박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꼬라박는 돈들이 있는데 그게 그만큼 안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눈물 나는 거고 오히려 빠진다? 더 눈물 나는 거고 그럴 바엔 차라리 올라갈 때 사면 그 나머지 돈들 그때까지 예컨대 B 같은 경우는 300억이었지만 작은 사람은 3천만 원이라도 돈을 아꼈다가 돈이 더 생기고 다시 올라갈 때 사면 가즈야 되는 거니까 훨씬 이득이다. 근데 그러니까 야 정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16분 지나가서 뭐 볼 사람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야 이게 그럼 그 가즈아가 언제야? 2031년 맞아? 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설 중에 이런 학설은 있어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경제학자들이죠. 기준금리가 이빠이 올라. 이빠이 올리고 기준금리가 꺾여. 그 꺾일 때부터 1년 후 또는 18개월 후가 최저점이라는 그냥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 지금 미국이 지금 이빠이 올라가 있잖아요. 언제 꺾여? 아직도 꺾인 적 없죠. 점덮여보면 내년까지 계속 더 올린다고 하고 2023년까지? 그러면 2023년, 2024년 초라고 잡아도 2025년, 2025년, 2026년 정도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